안녕하세요. 내가 보려고 만든 주식 정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절은 몇 %에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에서 손절은 단순히 손실을 확정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한 리스크 관리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절 기준을 손실률로만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10%면 팔아야 할까? 마이너스 20%면 더 버텨야 할까? 하지만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처음 세운 투자 기준이 아직 살아있는지입니다. 마이너스 10%면 손절해야 할까요? 마이너스 20%면 버텨야 할까요?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손실률만 보고 결정하면 너무 일찍 팔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늦게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판단 기준입니다. 손절은 손실률이 아니라 기준이 무너졌는지 보는 겁니다. 단순히 몇 % 빠졌는가 보다 내가 이 종목을 산 이유가 아직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 이유, 실적 전망, 재무 상태, 차트 기준, 대체 종목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기준 없는 버티기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방치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명확한 투자 이유와 점검 기준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방치는 점검도 없고 전략도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기회도 수익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참고할 투자 대가는 조지 소로스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세계적인 투자자로 글로벌 시장과 거시경제 흐름을 읽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는 틀렸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조지 소로스는 거시경제, 환율, 글로벌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은 항상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을 때 손실을 얼마나 작게 제한하느냐입니다. 이 관점은 손절 기준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합니다. 조지 소로스의 투자 원칙으로 자주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맞았을 때 얼마나 벌고 틀렸을 때 얼마나 잃느냐입니다. 이 말은 손절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투자에서 손실 통제는 수익만큼 중요합니다. 손절은 패배가 아니라 손실을 제한하는 기술입니다. 작은 손실에서 멈추면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계속 키우면 복구에 필요한 수익률이 점점 커집니다. 작은 손실 관리가 큰 손실을 막는 시작입니다. 오늘 정리할 손절 기준은 5가지입니다. 첫째, 매수 이후 훼손. 둘째, 실적 전망 악화. 셋째, 재무 리스크 확대. 넷째, 중요한 지지선 이탈. 다섯째, 더 나은 대체 종목 존재.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손절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매수 이유가 훼손됐는가? 처음 세운 투자 논리가 무너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장 기대, 실적 개선, 업황 회복 같은 이유로 샀는데 현재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 산 이유가 사라졌다면 버틸 이유도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성장성이 좋다고 판단했는데 성장 둔화가 나타났다면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실적 기대가 하회하고 산업 경쟁이 심해지고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커졌다면 손절이나 비중 축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매수 이유를 체크할 때는 4가지를 보면 됩니다. 성장 기대가 유지되는가, 실적 스토리가 유지되는가, 업황 흐름이 살아있는가, 단순 기대감만 남은 것은 아닌가. 투자 판단은 항상 내가 산 이유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실적 전망이 악화됐는가? 주가는 단기적으로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전망이 꺾이면 회복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 전망이 계속 낮아진다면 단순한 조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가는 다시 오를 수 있어도 실적이 꺾이면 회복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가격은 투자 심리로 빠르게 반응할 수 있지만 실적은 회복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상치가 계속 내려간다면 주가 반등이 나와도 지속성이 약할 수 있습니다. 실적 악화 체크는 5가지입니다. 매출 전망 하향, 영업이익 전망 하향, 수주 감소, 비용 증가, 목표가 하향 리포트 증가. 이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손실률보다 실적 훼손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재무 리스크가 커졌는가? 부채가 늘고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현금 흐름이 나빠지면 기업의 버티는 힘이 약해집니다. 주가가 싸 보이더라도 재무 체력이 약해진 종목은 조심해야 합니다. 돈 버는 힘보다 버티는 힘이 먼저 무너지면 위험합니다.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비용 부담이 커지고 부채가 늘어나면 기업은 하락장을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재무 체력이 무너지면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재무 리스크는 5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부채 비율 상승, 영업 현금 흐름 악화, 이자 비용 증가, 유상 증자 가능성, 전환사채 부담. 이런 신호가 보이면 단순히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기업 위험이 커진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했는가? 기술적 기준이 깨지면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 지지선이나 전저점을 강하게 이탈했다면 단순한 흔들림인지 추세 변화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적 기준이 깨지면 기다림보다 재점검이 먼저입니다. 지지선 이탈은 매수 논리와 별개로 매매 기준이 무너졌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버티기보다 처음 세운 기준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야 합니다. 차트 체크는 4가지입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 이탈, 전저점 이탈, 거래량 동반 하락, 반등 실패 반복. 기술적 흐름이 무너졌다면 손절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중 조절이나 재점검은 필요합니다. 5번째 기준입니다. 더 나은 대체 종목이 있는가? 손실 종목을 계속 들고 있는 동안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같은 자금이라면 더 강한 기업, 더 좋은 업황, 더 나은 실적 흐름을 가진 종목도 비교해야 합니다. 손실 종목을 계속 들고 있는 동안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손절은 단순히 손실을 인정하는 행동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묶인 자금을 풀어 더 나은 기회로 이동하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종목을 볼 때는 5가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업종 내 더 강한 기업이 있는가? 실적 개선 속도는 어떤가? 재무 안정성은 더 좋은가? 수급 흐름은 더 강한가? 그리고 지금 보유한 종목을 계속 들고 있을 기회비용은 큰가입니다. 1000만원 기준으로 손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면 50만원 손실입니다. 마이너스 10%면 100만원 손실입니다. 마이너스 20%면 200만원 손실입니다. 손절은 공포가 아니라 리스크를 통제하는 기준입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급격히 커집니다. 마이너스 10%는 약 11.1% 수익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20%는 25% 수익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50%는 100% 수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나리오 손절은 가격보다 투자 이유를 봅니다. 실적이 유지되면 관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정이라면 분할 매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이유가 훼손되면 비중 축소, 재무 리스크가 커지면 손절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격 손절과 시나리오 손절은 기준이 다릅니다. 가격 손절은 몇 퍼센트 빠졌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시나리오 손절은 왜 샀고 그 이유가 아직 살아있는지를 봅니다.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는 손절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첫 번째입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손실을 통제하는 기준입니다. 작은 손실을 관리해야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손절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행동이 아니라 계좌를 지키기 위한 계획적인 대응입니다. 오늘의 결론 두 번째입니다. 손절 기준은 매수하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합니다. 매수한 뒤에 기준을 만들면 감정이 개입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수 전부터 손절 기준, 매수 이유, 추가 매수 조건, 리스크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정리하겠습니다. 1000만원 기준으로 현실적인 매수 배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않고 어떻게 나눠서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유의 문구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 공부를 위한 개인적인 정리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맞히는 것이 아니라 틀렸을 때도 계좌를 지킬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